책 읽어주는 엄마, 멘탈을 강하게 하는 글. 포기하지 않을 때 기회가 찾아온다. 당신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어떻게 코널 샌더슨이 자신을 백만장자로 만든 왕국을 건설하고 일국의 식습관을 바꿔 놓았는지 아는가? 그가 처음으로 창업하려고 했을 때 그는 닭튀김 조리법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태역자였다. 오로지 그것뿐이었다. 조직도 없고 정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에는 조그만 식당을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곳으로 큰 길이 나는 바람에 망하고 말았다. 그가 처음으로 사회보장연금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닭튀김 조리법을 팔아서 돈을 벌어보기로 작정했다. 그의 첫 번째 생각은 그것을 식당 주인에게 팔아 그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것이었다. 그것은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었다. 일이 진행되면서 그의 아이디어가 곧바로 그를 스타로 만들어 놓지는 못했다. 그는 차에서 잠을 자며 전국을 돌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찾았다. 그는 1900번이나 거절을 당했지만 마침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떤 사람이 예스를 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학가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 중에는 그런 조리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 또한 그 중에는 코널 샌더슨과 같은 흰옷 정장을 즐겨 입는 땅딸막한 노인 정도의 신체적 힘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적지 않게 있다. 하지만 샌더슨은 그들과 확실히 구별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는가? 그것은 코널 샌더슨에게 전폭적이고도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가 가장 바라던 결과를 이루어내는데 필요한 행동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000번이 넘는 거절을 듣고서도 바로 다음 집에 예스라고 말할 사람이 살고 있으리라 전적으로 믿으며 그 집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반드시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입니다. 동방의 등불, 타고르.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세계의 밝은 빛이 되리라. 마음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롭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나츠노 지엄. 이 글은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갈매기의 꿈.
다른 갈매기들은 모두 먹이에만 관심을 둔 채 조나단을 비웃었지요. 그러나 조나단은 더 높이, 더 자유롭게, 더 아름답게 날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느 갈매기보다 부지런했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먹이를 쫓아 맴돌며 조롱과 비웃음을 던졌지만 조나단은 더 높이 나는 방법을 찾아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했습니다. 나중에 조나단은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해 갈매기의 세계에서 추방을 당했지만 그래도 보다 높이 날겠다는 꿈을 결코 꺾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조나단은 드디어 많은 것을 알아냈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먹이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갈매기는 먹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먹이를 많이 차지하더라도 점점 더 많이, 누구보다 많이 차지하고 싶어서 끝없이 욕심을 부릴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때가 되었어야 겨우 그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 자기 속박이었는지를 깨닫고는 가슴 치며 후회하게 마련이지요. 그러나 조나단처럼 먹이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갈매기는 더 높이 날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고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누구보다 자유롭고 아름답게 살았노라. 살았노라고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보게 된다는 것을. 시인 정호성, 너를 위하여 나는 무엇이 될까? 어떤 기다림. 제주도 만장굴 속을 걸어가다 보면 커다란 돌거북 한 마리가 나온다. 사람들은 그 돌거북의 등이 제주도의 지형과 꼭 닮았다고 해서 거북 주위에 울타리를 쳐놓고 무척 애지중지한다. 어느 날 만장굴을 구경 간 한 시인이 거북에게 왜 바다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굴 속에서 혼자 사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돌거북이 큰 슬픈 눈을 하고 시인에게 말했다. 저는 원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바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라산에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용암에 뒤섞여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다가 바닷물은 빠져나가고 저만 남아 이렇게 돌거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장굴에 바닷물이 다시 흘러 들어와 제가 다시 바다로 헤엄쳐 갈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단 한 번도 그 기다림을 포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하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하는 사람 주위에 꼭 있다. 정말 자기 멋대로인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막말도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해서 주변에서 자기 눈치를 보게 만드는 사람.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항상 찰떡같이 붙어 다니는 단짝이 있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잘 맞춰주니 그걸 권력으로 이용하곤 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진상과 괜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대충 웃고 맞춰주는 것뿐인데 참아주고 억지로 웃어주고 은근히 기분 나빠도 말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뒤에서 끙끙 앓기도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맞출 필요 없다. 뭘 위해서? 대가도 없이 항상 감정 노동을 해야 하고 그러다가도 자기 기분에 뭐 하나 안 맞으면 당장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잘해줘봤자 의미도 없고 나만 힘든다. 그런 사람과는 무조건 거리를 두자. 무리에 어정쩡하게 껴있지 말고 불편하면 즉시 자리를 뜨자. 좋게 지내려는 내 선한 의도가 그의 권력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아마도 티나게 거리를 두고 나면 한동안 말도 안 걸고 내 뒷담화에 신나게 할지 모른다. 그럼 그러라지 뭐. 솔직히 뭐가 대수인가. 그 사람이 진상짓을 꾸준히 해왔다면 반드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내가 그 무리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이 다가올 것이다. 그럼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된다. 그것도 아니면 까짓 거 혼자 다니면 되지. 이유도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만 추느니 혼자 다니는 게 속이 더 편하다고 생각한다. 혼자 다니는 것에 거부감을 버리면 정말 엄청 편하다. 혼밥, 혼술이 유행한 지도 꽤 되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눈치 볼 일 많은 세상. 점심 먹을 때 휴식할 때까지 가짜는 사람 눈치 봐가면서 살지 말자. 그게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나를 갉아먹는 요소는 제거하고 살자. 어찌되었든 아하 호호 간슬게 내놓고 다 맞춰가며 자기 정신을 좀 먹는 것보다는 낫다. 이곳은 제주도 습지코지입니다.